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행렬의 연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행렬의 연산 중에서 우리가 먼저 할 건 덧셈과 뺄셈이거든요. 행렬의 덧셈과 뺄셈. 첫 번째로 덧셈은 먼저 행렬의 덧셈이 정의되려면 여러분 크기가 같은 행렬끼리의 합이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행렬을 표시할 때 이렇게 두 개의 행렬을 더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두 개의 행렬은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각각 서로 같아야 돼요. 첫 번째 행렬은 행이 두 개고 열이 세 개죠. 그럼 두 번째 오는 이 행렬도 첫 번째 행렬과 마찬가지로 행의 개수가 두 개, 열의 개수가 세 개일 때, 즉 크기가 둘 다 2 곱하기 3행렬이면 뒤에 오는 애도 2 곱하기 3행렬일 때에만 덧셈이 가능해져요. 더하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직관적으로 위치가 같은 성분들끼리 합을 구하시면 돼요. 1하고 마이너스 6하고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5하고 더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3, 5 순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크기가 같은 두 행렬을 합하면 같은 위치의 성분들끼리 더한다. 그래서 뺄셈도 어렵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크기가 같은 두 행렬을 빼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끼리 빼주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7, 7, 7, 7, 7, 7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행렬의 덧셈과 뺄셈 연산은 크기가 같은 두 행렬끼리 연산을 할 수 있고 같은 위치의 성분들끼리 합과 차를 구합니다. 정확하게 덧셈, 뺄셈을 해주시면 됩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끼리 더하고 빼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행렬의 덧셈 같은 경우는요, 수의 덧셈과 마찬가지로 연산법칙이 성립해요. 덧셈의 연산법칙에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있죠. 그래서 행렬의 덧셈도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을 더하는 건 B라는 행렬과 A라는 행렬을 더하는 둘의 위치를 바꿔서 더하는 게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분배법칙이죠. 교환법칙이죠.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두 번째는 연산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앞에 두 개 먼저 더하고 나중에 C를 더하는 것과 뒤에 나오는 B와 C를 먼저 더하고 나중에 앞에 나오는 A를 더하는 것과 결과가 같아요. 이렇게 연산의 순서를 바꿔주는 걸 우리는 결합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분배법칙, 결합법칙이 모두 성립합니다. 둘 다 성립합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 이제 실수배라는 게 있는데요. 그 실수배는 여러분 어떤 행렬 A에다가 실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실수를 곱할 때에는 얘를 이제 곱하기를 생각해서 쓸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K라는 값, 원래 이제 상수로 주어지겠죠. 실수배니까 상수값을 먼저 쓰고 곱하기 생략, 뒤에 행렬, 이름을 붙이는 식으로 곱하기 비율을 생략할 수 있는데 이 실수배의 의미는 숫자에서의 실수배랑 같은 의미를 가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마이너스 3 곱하기 4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이 곱하기 4 실수배가 되어줄 애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냐면 마이너스 3 똑같은 애를 4번 더한다가 곱하기죠. 마찬가지예요. 행렬 K랑 A랑 곱했다는 의미는 A라는 행렬을 K번 더해주세요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행렬의 합은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끼리 더해준다라고 했었죠. 그럼 이제 똑같은 행렬을 계속 지속적으로 더하다 보면 같은 위치에는 같은 값들이 나올 거니까
그 똑같은 값을 k번 더하는 게 돼요. 예를 들어서 행렬 A를 여기 1, 2 성분을 표시할 때 1, 3 2, 2, 2, 3 이렇게 표현하죠. 1행 1열, 1행 2열, 1행 3열,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성분. 그래서 얘를 K배를 해주시면 돼요. 요 A 1행 1열에 있는 성분을 K번 더하는 거예요. 결국 값을 K번 더하는 거니까 곱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부 다 각 성분에 K를 곱하는 결과가 나와요. 1, K2, K의 2, 3. 실수배해주는 건 각 성분의 그 실수값을 곱해주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이걸 응용해 주시면 마이너스 A라는 행렬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얘는 A라는 행렬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것과 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 각 성분들의 마이너스 기호를 붙인 애가 되겠죠. 마이너스 A11, 마이너스 A12, 마이너스 A13, 마이너스 A21, 마이너스 A22, 마이너스 A23 이런 식으로 실수배가 가능하고 우리가 숫자를 연산해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그 상수값 중에 0이라는 숫자와 1이라는 숫자는 연산해서 조금 특별한 숫자들이거든요. 이 0이라는, 특히나 0이라는 값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실수 값에다가 0을 더해주시면 그 실수가 그대로 나오는 성질이 있죠. 1이라는 놈은 뭐냐면 곱하기를 했을 때 그 값을 그대로 나오게 하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이제 0하고 1이라는 값을 우리는 조금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데 숫자에서 행렬에서도 이런 역할을 하는 행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렬에서는 이 더했을 때 같은 결과를 나오게 만들어주는 행렬을 영행렬이라고 부르거든요. 영행렬. 5 써서 표현하는데 영행렬. 영행렬의 의미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특정한 행렬 A에다가 이 영행렬을 더했을 때 뭐 교환을 써도 똑같아요. 그 결과가 A가 그대로 나오게 하는 행렬이 영행렬이에요. 우리는 이제 연산해서 덧셈은요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끼리 더하기로 했는데 더했는데도 그 결과가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는 이 5라는 영행렬은 A라는 행렬과 크기가 같은 모든 성분이 0으로 이루어져 있는 행렬이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1, 2, 3, 4, 5, 6 그럼 얘랑 영행렬이랑 더해서 결과가 1, 2, 3, 4, 5, 6 똑같이 나오려면 이 모든 성분이 다 0으로 나오면서 크기가 같은 행렬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영행렬은 크기가 같으면서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을 우리는 영행렬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실수배에서 이어서 얘기하면 이 실수를 곱하는 연산도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게 되네요. 보시면 교환법칙은 둘이 그냥 자리 바꾸는 거예요. A에다 K를 곱하는 결과와 K에다 A를 곱하는 결과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곱하는 건 오른쪽에 곱하나 왼쪽에 곱하나 그 결과가 같아집니다. 이게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합법칙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금 행렬과 행렬을 곱하는 거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곱하기 연산이 나올 때 K, L, 행렬 즉 실수 두 개와 행렬 하나를 곱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 얘는 이렇게 실수 두 개를 먼저 곱하고 행렬을 나중에 곱하는 거는 실수 하나와 행렬 하나를 먼저 곱해놓고 계산하는 결과가 똑같아요. 당연히 여기 곱하기 분배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얘를 L 곱하기 K 곱하기 A 이런 식으로 쓰셔도 결과는 당연히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 법칙이 성립하고요. 분배 법칙도 성립해요. 근데 이제 분배 법칙에서는 여러분 분배 법칙은 실수 하나와 행렬 둘을 더하면서
쓰는 분배 법칙도 성립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의 결과는 분배 법칙 이렇게 곱하는 거죠. K 곱하기 A 더하기 K 곱하기 B란 결과가 똑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게 분배 법칙이면 반대로 묶어서 오는 것도 분배 법칙이에요. 이렇게도 할 수 있으셔야 되고, 반대로 여러분 행렬 하나에 실수값 두 개를 더해준 걸 곱할 때에도 분배 법칙이 성립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곱하고 곱하니까 KA 더하기 L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수를 더하고 행렬을 곱하는 분배 법칙도 성립하고, 행렬 두 개를 더하고 실수를 곱하는 분배 법칙 역시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연산은 더하기 연산과 빼기 연산은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계산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문제는 없을 거예요. 필수 문제 283쪽에 4번부터 볼 건데, 행렬 A라는 B가 2 곱하기 2차 정사각행렬로 두 개가 주어져 있어요. 2, 1, 1, 4. B는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첫 번째, A 더하기 2, B를 구해주세요. 면 A는 2, 1, 1, 4. 실수배죠. 두 개 미리 해보시면 2,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둘이 더하면 같은 위치의 성분끼리 더해서 4, 5, 마이너스 3, 1 이렇게 하고 나오겠죠. 두 번째 문제 4a 마이너스 2 이제 a의 실수배 4를 곱해서 8, 4, 4, 12고 빼기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얘는 빼주시면 7, 2, 2 마이너스 2죠 지금. 여기 6, 여기는 13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 2a 플러스 5b에 그럼 a의 식 2배에서 4, 2, 2, 6 B에다가 5배 할 거예요. 5,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더해주시면 9, 12, 마이너스 8, 1 네 번째 식정리가 먼저 필요하겠는데 2에 a-b 곱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다. 분배 2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b 얘는 2, 1, 1, 3 마이너스 b에다 3배 해주시면 3,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그리고 빼주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7, 6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덧셈 뺄셈 실수배가 혼합되어 있는 연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5번 문제를 보면 두 행렬이 나와 있고요. 이 방정식 푸는 거. 방정식 푸는 거예요. A라는 행렬은 2차 정사각행렬. 근데 B라는 행렬도 2차 정사각행렬로 마이너스 2의 9까지. 그랬을 때 행렬 X를 구해달라. 1번 문제는 2A 플러스 X 했더니 B가 나왔다. 행렬은 덧셈 연산, 뺄셈 연산 가능하고 분배, 교환, 분배, 결합 다 성립하기 때문에 얘를 바꿔보시면 여러분 X라는 행렬은 양변에 똑같이 이 A를 빼는 거예요. 2 곱하기 A를. 그럼 얘가 P-2A가 되겠죠. 우리는 0, 3, 마이너스 6, 9 행렬에서 뺄 거. 얘 9배. 1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2. 빼주시면 마이너스 12, 9. 12, 22. 이렇게 정리해서 나오겠죠. 두 번째는 2a-x에서 2x-b를 계산해 주시면 x끼리 모으고 넘기면 3x가 2a 플러스 b가 되겠네.
이거 3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일단 9하고 3으로 나눠볼게요. 3x는 a의 2배니까 1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2 b는 0, 3 마이너스 6의 9예요. 둘을 더해주세요. 더해보면 12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3이 되죠. 얘가 3x니까 x를 구하고 싶으시면 양변에 3분의 1을 곱하는 거죠. 3분의 1을 곱해주시면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래서 x 값을 구할 수 있고, 세 번째로 3x에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2x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3b면 x 값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 똑같아요. 분백 그럼 3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넘길 거고요. 마이너스 3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2b를 해주시면 x랑 똑같다. a에 마이너스 2를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6 18 12 b에다 2배 해주시면 0 6 마이너스 12 8 더하면 x가 x는 마이너스 12 12 6 30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옆에 6번 7번 문제를 볼게요. 얘는 이제 두 행렬을 더하고 뺀 결과를 알려줬을 때 각각의 행렬을 찾는 연립방 정식 같은 문제가 되겠죠. x에 y를 빼주시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3은 2차 정사각 행렬이고요. 2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5라는 2차 정사각 행렬이에요. 그럼 우리는 위아래의 식을 더하죠. 위아래를 더해주시면, 좀 더해주시면 연립방 정식들도 식 3x만 나올 거고, 이 두 행렬을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0 6이 되는 x를 더해 3으로 나눠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0 2 x를 알게 됐으니까 x 자리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얘를 x에서 얘를 빼주시면 y가 넘기겠죠. 넘기고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0 2에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3 1을 빼주시면 이게 y가 돼요. y는 계산해서 구해도 되는데요. 어차피 x 더하기 y 구할 거잖아. x 더하기 y 구하고 싶으시면 x를 치웠으니까 두 번째 식에서 x를 한번 빼주시면 x 더하기 y가 남겠죠. x를 한번 뺍시다. 둘이 빼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5에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0 2를 뺄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3 이게 x 더하기 y다.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는 A, B, C 세 개의 2차 정사각 행렬이 나와 있고 A의 실수배, B의 실수배 해서 더했더니 C가 나왔다. 그때 x랑 y 값을 구해주세요. 얘는 이제 성분을 가지고 연립방 정식을 푼 형태예요. A가 1, 2, 0 B는 4, 6, 1, 4 C는 1, 0, 1, 0 우리는 요 A라는 행렬에 X배 할 거고 여기 X배를 해주시면 XA는 X, 2X, 0, X가 되겠죠. B에다가는 Y 곱할 거예요. 그럼 YB는 4Y, 6Y, Y, 3Y입니다. 우린 이 둘을 더했더니 C가 나왔거든요. 둘을 더하면 1의 1열 성분은 x 더하기 4y가 나와요. 1의 1열이 1이니까 이 값은 1이어야 돼요. 2의 2열 더해주시면 1의 2열을 다각 더해주시면 2x 더하기 6y는
이거 0 나와야지. 뭐 만들면 0 더하기 y 2의 1열 성분끼리 더하면 0 더하기 y는 1이 나오는 거야. 2의 2열끼리 더하면 얘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여기 보시면 y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y가 1인 거 구해. y가 1일 때 x는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야. 뭐 지금 주어지는 문자보다 만들어지는 식이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연립방정식 푸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x값, y값을 x는 마이너스 3, y는 1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덧셈 뺄셈 실수배에 대한 개념이 끝나고요. 넘어가 보시면 여러분 행렬에 대한 곱셈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제 행렬에 대한 곱셈 내용은 그 덧셈 뺄셈처럼 직관적인 연산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 행렬의 곱셈은 연산되는 과정에 조금 약속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계산하는 걸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일반 남학생이 10명, 여학생이 15명. 2반 남학생은 13명, 여학생은 12명. 이렇게 할까요? 그래 놓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요금? 문제 좀 바꿔볼게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해볼까요? 이거는 여러분 단위는 1,000원으로 해봅시다. A 매장에서 파는 피자는 10,000원이고요. 치킨은 15,000원. B는 피자가 13,000원, 치킨이 12,000원. 이래.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피자랑 치킨을 피자는 5판, 치킨은 3마리를 살 거예요. 이렇게 할까? 1반, 2반. 2반에서는 피자 4판, 치킨 4마리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알고 싶은 거, 우리가 이제 피자랑 치킨을 이렇게 주문할 때 A 가게랑 B 가게에서 주문했을 때 어느 가게가 더 저렴한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만약 일반이 A 가게에서 피자를 5판, 치킨을 3마리를 주문하게 되면 계산할 때 10 곱하기 5, 15 곱하기 3 해서 더해주시면 계산이 됩니다. 2반 같은 경우 A에서 주문하는 게 10 곱하기 4, 15 곱하기 4 해서 더해주시면
2반이 주문하는 A 매장에서 주문하는 가게에서 주문하는 피자와 치킨의 가격이 될 거예요. 해보면 여러분 지금 19 1반이 A 가게에서 주문하는 금액이 10 곱하기 5 더하기 15 곱하기 3으로 나옵니다. 2반 같은 경우는 A 가게에서 주문하는 게 10 곱하기 4 더하기 15 곱하기 4가 됩니다. B 가게에서 주문하는 1반 같은 경우는 13 곱하기 5 12 곱하기 3이 되죠. 2반 같은 경우는 13 곱하기 4 15 곱하기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한 게 이게 행렬의 곱셈과 관련 있는 연산이거든요. 여기 2차 정사각행렬로 각각의 성분이 10, 15, 13, 12 5, 4, 3, 4 라고 데이터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얘네끼리 곱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요 1행과 곱해지는 1열을 첫 번째 나오는 성분끼리 두 번째 나오는 성분끼리 각각 곱해서 더하는 연산을 할 거예요. 그걸 결과의 첫 번째 성분 자리에 쓸 거예요. 1행 1일 1행 1열을 곱하면 1행 1열 위치에 성분 자리에 둘을 곱하고 곱해서 더한 값을 쓸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 50 더하기 45니까 뭐 95 이렇게 나오겠죠. 뭐 단위가 여기서는 1000원이었으니까 95,000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두 번째 1행과 2열을 곱할 거예요. 1행과 2열을 곱하는 결과를 각각의 성분을 곱하고 곱해서 더해지는 결과를 1행 2열 성분 자리에 쓸 거예요. 얘가 한 40, 60이니까 100 될 거고요. 단위가 1000원이었기 때문에 10만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마찬가지 이제 2행 성분과 1열 성분을 곱해서 더하면 65에 36 101인가요? 그래서 10만 1000원이 나올 거고요. 2행과 2열을 곱해서 52에 48 얘도 100인가요? 그럼 얘도 10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2반 같은 경우는 A 가게에서 시키나 B 가게에서 시키나 금액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뭐 1반 같은 경우는 A 가게에서 주문을 했을 때 가격이 좀 더 저렴하다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행렬의 곱은 하나의 행과 하나의 열에 나오는 모든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는 걸로 새로운 행렬의 그 성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렬의 곱은 곱하기가 결정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행에 써 있는 성분의 개수와 열에 써져 있는 성분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을 곱하고 싶다. 그럼 이 A라는 행렬은 A 곱하기 B, 크기가 A 곱하기 B 행렬이냐? 자, 여러분 행에 써 있는 성분의 개수가 똑같다는 거, 열의 개수가 같다는, 열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찾는 거예요. 얘는 지금 열이 비개만큼 있다는 뜻이죠. 그럼 한 행에 비개의 성분이 써져 있는 거니까요. 두 번째 곱해지는 행렬에서는 요 열에 써 있는 성분, 그러니까 행이 몇 개이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 행이 크기가 같아야 돼요. 얘네들의 크기가 같아야지만 곱셈 연산이 가능해요. 그럼 이렇게 곱해가지고 C라는 행렬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 C라는 행렬의 크기는 이 앞에 있는 A와 C, 앞에 있는 행렬의 행, 뒤에 나오는 행렬의 열 개수만 A 곱하기 C의 크기를 갖는 행렬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1행 2열 성, 1행 2열 크기를 갖고 있는 행렬과 2행 1열 크기를 갖고 있는 행렬을 곱하면 우리는 이렇게 곱할 때 첫 번째 끼리 두 번째 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고요. 그러면 AC 플러스 BB라는 성분이 1행 1열 성분으로 들어오면서 크기가 1 곱하기 1짜리 하나 됩니다.
책에 나와 있는 걸로 예를 들어 보면 얘가 1번이었고 2번이 1행 2열 하나랑 뒤에 2행 2열짜리 행렬이 왔어요. 얘는 곱할게요. 1 곱하기 2행렬이고 얘는 2 곱하기 2행렬이죠. 여기 둘이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곱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곱하면 ax 플러스 by가 1행 1열 성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행 2열 성분끼리 곱해서 au 플러스 bv가 1행 2열 성분이 되면서 1 곱하기 2 크기가 1 곱하기 2 1행 2열짜리 행렬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곱하기 연산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기본 문제를 조금 계산하면서 확인을 해보면 8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8번 문제에 2차 정사각행렬끼리의 곱이 나와 있고요. 우변에는 2차 정사각행렬끼리 합이 나와 있어서 실수 xy의 값을 구해달래요. 그럼 이 8번 같은 경우는 곱하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면 1에 1열을 곱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1에 1열 자리에 쓰는 거고요. 1에 2열 성분을 곱하는 거예요. 0 xy를 1에 2열 자리 2에 1열을 곱해서 2x 플러스 y를 2에 1열 자리에 2 곱하기 0 곱하기 x에서 x를 2에 2열 자리에 쓰는 거예요. 2차 정사각형이 완성이 됐고요. 얘가 좌변에 있는 애를 계산한 거고 이제 우변에 있는 애를 계산해 보시면 얘는 2로 해주셔서 20, 12-2x, 6, 0 더하기 5, 2x, 4x 더해주시면 25, 12 10, x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립방 정식을 풀어야겠죠. EX 더하기 Y가 10이고요. XY는 12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25인 연립방 정식을 풀어야 돼요. 실수 XY니까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사실 두 개씩만 있어도 되는데 세 개를 줬으니까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식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 풀 거예요. 2번 이거고 두 번째, 세 번째에 쓸 건데 세 번째 식을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니까 y 자리에 집어넣겠죠? 그럼 두 번째 식이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0x가 10이라고 나올 거고요. 넘겨서 식 정리해 주시면 2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2면 2로 나눠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x값은 2 또는 3이 나오겠죠? x에다 2를 넣어주시면 y는 6일 거고 x에다 3을 넣어주시면 y는 4가 나오겠죠? 그래서 실수 x, y 값을 따로따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x가 2면 y는 6이다 x가 3이면 y는 4다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 첫 번째 식에 대입해 봤을 때 2하고 6을 넣어보면 여러분 6의 제곱하면 36이 넘어가 버리니까 첫 번째 식을 만족할 수가 없죠. 2랑 6은 편하게 모르겠어요. 4하고 4를 넣어보시면 제곱해 보면 25가 나오겠죠. 답으로 될 수 있는 건 x는 3이고 y는 4다 골라주셔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 289페이지 필수 문제 9번부터 오늘 이제 계속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행렬과 9번 문제는 A에
A, B를 곱하면 1, 2 행렬이 나오고 A에 C, D 행렬을 곱하면 1 마이너스 1 행렬이 나온다. 그때 A에 2A 플러스 3C 그리고 2B 플러스 3D 행렬을 곱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를 물어보죠. 문제에서 이 A라는 애는 2차 정사각행렬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2차 정사각행렬이라는 뜻은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성분이 이제 4개의 성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성분을 문자가 A, B, C, D가 쓰였으니까 X1, X12, X13, X14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부터 해결해 보면 여기에 A, B 행렬을 곱하면 우리 결과가 둘이 곱해서 더해야 되니까 A, X11 더하기 A, X12 그리고 A, X13 더하기 여러분들 틀렸죠? 큰일 났다. 2, 1, 2이죠. 2, 1 그리고 B의 X, 2, 2 이렇게 될 거거든요. 얘가 1, 2의 행렬이 됐다는 뜻이니까 첫 번째 A의 X11 더하기 A의 X12 얘도 B 곱해서 둘이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그래서 A의 X11 더하기 B의 X12가 1이고 A의 X21 더하기 B의 X22가 2가 나와야 됩니다. 예요. 그래서 식이 2개가 나올 거고 두 번째 힌트는 마찬가지로 X11, X12 X21, X22 성분과 C, D를 곱하면 나오는 게 C 곱하기 X11 더하기 D 곱하기 X12 C 곱하기 X21 더하기 D 곱하기 X22 이 결과가 1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다. 그걸 알 수 있죠? 이제 문제에서 하고 싶은 건 얘인데 얘를 바꿔보면 여러분 식이 이렇게 얘를 식을 바꾸면 바꿔놓고 볼까요? X1, X1, X21, X22 곱하기 2A 플러스 3D랑 2B 플러스 3D를 요 행렬을 분해라고 표현해요. 조금 분해해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앞에 있는 A랑 B는 여기 첫 번째 A랑 곱해져 있는 행렬에서 왔겠죠. 근데 둘 다 2배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거기에 뒤에 있는 C랑 D는 이 두 번째 행렬에서 온 거거든요. 둘 다 앞에 3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 위에 곱해져 있는 A, B라는 행렬에다가 2배를 해주시고 C, D라는 행렬에다가 3배를 해주신 다음에 둘을 더해주시면 첫 번째 성분은 2A 플러스 3C가 나오고 두 번째 성분은 2B 플러스 3D가 나오는 행렬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요 A라는 행렬에 얘를 곱해주세요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요거 분배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배 법칙 한번 이렇게 분배 법칙 한번 적용해서 결과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지금 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둘을 행렬을 곱하면 결과가 1이랑 2가 나오기로 했는데 거기에 2배 되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는 2, 4 행렬 이렇게 나와요. 더하기 이 A라는 행렬과 이 CD를 곱하면 1이랑 마이너스를 나오기로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3이 곱해져 있는 여기 앞에 3을 곱해주는 것과 실수되는 이제 앞으로 빼서 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3 마이너스 3입니다. 그걸 더하면 5에 1 행렬 이렇게 나왔지. 근데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뒤에서 배우는 곱셈 연산이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사실 되는 거고요. 그걸 모르는 상태로 이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 여기에서 얘를 정리했을 때 우리는 x11, x12, x21, x22
A 행렬과 이 부분을 정리했을 때 2A 플러스 3C랑 2B 플러스 3D랑 곱해주세요 이렇게 되어있겠죠? 그래서 이제 곱하는 거예요. 행과 열을. 그래서 결과가 2AX1 더하기 3CX의 1B 여기는 2AX의 21 더하기 3DX의 2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 결과를 찾기 위해서 이 식 정리되어 있는 애를 보고 찾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2AX1과 3CX 1을 찾아야 되거든요. 아니구나. 큰일 날 뻔했네요.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2A 플러스 3C까지 합쳐서 X1을 곱하는 거고. 큰일 날 뻔했네. 2B 플러스 3B에다가 X1을 곱하는 거지. 이렇게 하나 만들고 2A 플러스 3C의 X21과 2B 플러스 3B의 X22 이렇게 곱해야지. 그래서 여기 이제 X1을 곱해져 있는 A를 둘인데 A에는 2배 되어 있고요. C에는 3배 되어 있고요. 여기 뒤에도 마찬가지죠. B에 2배, D에 3배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다가 2배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3배 해준 걸 곱하면 이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애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2배하고 3배하면 1에다가 2배, 1에다가 3배해서 2 더하기 3 해서 첫 번째 성분은 5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 줄 마찬가지죠. 요 둘이 더하는데 여기다가 2배 해주시고 여기다가 3배 해주시고 더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에다가 2배 마이너스 1에 3배 하니까 4 마이너스 3이 되면서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모르는 상태라면 결과로 나오는 두 개의 식을 비교해서 그 연산되는 걸 찾으셔야 돼요. 2 더하기 3, 4 마이너스 3. 그래서 5, 1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오늘 수업하면 곱셈의 연산 법칙 중에 이제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정리하고 나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계산이 훨씬 편해지겠죠. 자, 그래서 290쪽으로 넘어가면 여기 이제 곱셈의 성질할 거거든요. 곱셈의 성질 첫 번째로는 거듭제곱 표현이 가능합니다. 두 개의 행렬을 곱한 걸 A의 제곱이라고 써요. 이것도 행렬, 똑같은 행렬 A라는 행렬을 두 번 곱했습니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제 A의 n제곱의 의미는 A를 n번 곱한 해가 될 거고요. 얘는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했죠. n-1번에다 A를 한 번 더 곱해서 n번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개에다가 한 번 더 곱하면 3제곱 되고 한 번 더 곱하면 4제곱 되고 순차적으로 갔을 때 A의 n제곱은 n-1제곱 곱하기 A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게 되고요. 지수법칙 기본적인 곱셈에 대한 지수법칙이 성립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 A의 n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우리 계산할 때 그냥 이렇게 두 자리를 더하기로 했잖아요. 숫자 연산해서 행렬 연산해서 그걸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어차피 곱하기 연산에 대해서는 몇 번을 곱했느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n번 곱하기와 n번 곱하기를 다시 곱해주세요. 그냥 최종적으로 총 n 플러스 n번이 곱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더하기로 표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양변이 같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곱셈 성질로 기본적인 연산 성질을 정리할 건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곱셈, 행렬의 곱셈은요 가장 기본적인 성질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연산이 성립하지 않는 애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사용하던 규칙들 중에 성립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행렬 A랑 B랑 곱하는 결과가 둘의 자리를 바꿔서 B 곱하기 A라는 행렬의 결과가 서로 같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산이 둘 다 가능한 형태라고 생각해보면 둘 다 2차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해볼게요. A라는 행렬은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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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 곱하기 BA1, BA2, BA2, BA2
이런 2차 정사각형면이 좌변에서 나타내는 거고요. 우변에 나타내는 게 B의 1, B의 1, B의 2, B의 2가 될 거고요. 여기가 A의 1, A의 1, A의 1, A의 2가 돼요. 왜냐면 좌변은 곱할 때 1의 1열 성분을 결정할 때 이렇게 둘이 곱하는 거죠. A11, B11, A12, BA1. 근데 우변에 있는 애는 1의 1열 성분을 결정할 때요. 이렇게 곱할 거예요. B의 11, A11 곱하는 건 똑같은데 여기서 B의 1, 2와 A의 1을 곱해야 돼요. 이렇게 곱하는 것과 이렇게 곱하는 게 결과가 똑같지 않겠죠. 그래서 당연히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고요. 이게 성립하지 않게 되면서 여러분 이제 A라고 써있는 것과 BA라고 써있는 게 서로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어떤 애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곱셈 법칙에 의해서 A 플러스 B의 제곱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하잖아요. 행렬에서는 이런 게 성립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A 플러스 B는 제곱했을 때 이렇게 써있을 때 일일이 하나하나 정리해 주시면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A 더하기 B제곱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동안은 BA랑 AB가 서로 같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BA라고 나와 있는 애를 AB라고 바꿔서 EAB라고 썼던 거예요. 이 둘 뭉쳐가지고 EAB 이렇게 썼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둘이 똑같지 않다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둘이 같지 않아서 더해서 EAB라고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위처럼 정리하시면 안 되고 아랫줄에 나와 있는 애처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합쳐서 정리가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근데 교환 법칙을 지금 다른 연산 법칙들은 또 성립합니다. 두 번째로 결합 법칙이 있죠. 결합 법칙이 뭐냐면 결합 법칙이 이제 연산 순서를 바꿔주는 겁니다.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앞에 있는 두 개의 행렬 A랑 B를 먼저 곱하고 나중에 C를 곱하는 것과 B와 C를 먼저 곱하고 나중에 A를 곱하는 결과는 서로 같아져요. 주의해 주셔야 되는 건 여러분 이렇게 B랑 C랑 먼저 곱하고 A를 곱하라고 했을 때 B, C를 먼저 곱한 다음에 A를 행렬을 이쪽에 두고 곱하시면 A가 왼쪽에서 곱해지는 결과와는 똑같지 않아요? 교환 법칙이죠, 이거.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곱해질 때는 왼쪽에서 곱해야 되는지 오른쪽에서 곱해야 되는지를 눈여겨서 살펴보셔야 돼요. 행렬의 연산, 곱셈 연산을 할 때에는 주어진 행렬을 왼쪽, 좌측에다 곱하느냐 오른쪽에다 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순서를 항상 반드시 맞춰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분배 법칙도 성립하게 됩니다.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은 곱하기 현상과 합연산이 같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는 애를 A, B 더하기 A, C로 쓰는 게 가능해져요. 왼쪽에서 우변으로, 좌변에서 우변으로 가는 게 분배 법칙이라면 당연히 우변에 있는 애를 좌변의 모양으로 바꾸는 것 역시 분배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우변에 나와 있는 모양을 좌변처럼 바꿀 줄도 아셔야 돼요. 당연히.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묶을 때에도 방향을 맞춰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여기 A가 곱해져 있는 둘 왼쪽에 B, C에 곱해져 있죠? 그 둘을 묶어서 B 더하기 C 왼쪽으로 A를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중요하고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 당연히 AC 더하기 BC가 되겠죠. 그러면 C를 똑같이 묶어낼 때 A랑 B의 우측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묶어낼 때 오른쪽에 가로쳐서 오른쪽으로 C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면 얘도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순서를 잘 맞춰주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여러분 실수를 하는 애에 대한 분배 법칙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A, B 두 개의 행렬을 곱해서 우리가 실수를 할 거예요. K가. 근데 이제 실수배는 여러분 실수배를 해주는 애는 교환 결합을 성립하기 때문에 이걸 결과를 찾을 때 K를 맨 첫 번째 왼쪽에다 곱하느냐 아니면
중간에 끼워놓고 B랑 먼저 K랑 곱해놓고 나중에 A를 곱하느냐는 결과가 똑같아요. 실수되는 교환 근데 다 성립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서 했던 이제 영행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행렬이 뭐였냐면 모든 성분이 다 0으로 나오는 행렬이었죠. 그래서 그 영행렬을 곱하는 결과는요 항상 영행렬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봐도 무방해. 왜냐면 이제 A에다 영행렬 곱하고 영행렬에다 A를 곱하면 그 결과는 무조건 어차피 영행렬일 거거든요. 왜냐면 A라는 어떤 2차 정사각형렬이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영행렬을 곱하면 어차피 0 곱하고 0 곱해서 0 나오고 0 곱하고 0 곱해서 0 나오고 0 곱하고 0 곱해서 0 나오고 0 곱하고 0 곱해서 0 나오기 때문에 이 0을 이제 왼쪽에다 곱하느냐 오른쪽에다 곱하느냐 결과 성분이 항상 0만 나오는 행렬이 될 거기 때문에 뭐 교환 법칙에는 성립한다고 보셔도 돼요. 영행렬을 곱할 때 결과가 어차피 영행렬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앞에서 이제 얼핏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 숫자의 연산에서는 0이라는 숫자와 1이라는 숫자는 조금 특별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행렬에서 이 역할을 해주는 게 첫 번째 영행렬이 하나가 있었고 다음에 1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애를 단위행렬이라고 부르는 애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단위행렬이 뭐냐면 단위행렬은 이게 이제 정사각행렬일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정사각행렬이라는 얘기는 행과 열의 개수가 똑같은 애들. 행과 열의 개수가 똑같을 때 우리가 행과 열의 같은 성분이 있죠. 1의 1이라는 성분 그리고 2의 2열의 성분 3의 3의 뭐 n의 n열 성분 n차 정사각행렬이라고 보면 그럼 이 행과 열이 서로 같아지는 요 성분들은 전부 다 1로 나오는 애 1로 나오는 애 그 나머지 성분은 전부 다 0으로 나오는 애 이렇게 0으로 나오는 애들이 단위행렬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볼 행렬이 여러분 2차 정사각행렬이기 때문에 2차 정사각행렬을 예를 들어 드리면 얘는 1, 0, 0, 1 이렇게 행과 열이 같은 애 자리에는 1을 써주시고요. 나머지 자리에는 0을 써주시고요. 조금 확장해서 3차 정사각행렬을 보시면 이런 애 행과 열이 같은 부분은 1이라고 써주시고요. 나머지 성분들은 전부 다 0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얘가 단위행렬이에요. 그럼 이 단위행렬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특정 행렬하고 곱했을 때 숫자에서 여러분 3하고 1을 곱하면 결과가 당연히 3이 나오거든요. 1이라는 애는 곱하기 연산에 대해서 곱해지는 값을 그대로 결과로 나오게 해주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 단위행렬이 행렬에서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A라는 행렬과 우리는 단위행렬을 알파벳 E로 표현할 거거든요. E는 이제 단위행렬이라고 보시면 돼요. A랑 E를 곱하면 결과가 A가 나와요. 한번 해볼까요? 2차 정사각행렬로 예를 들면 1, 0, 0, 1 곱했을 때 이렇게 행과 열을 곱해서 둘이 곱하면 A의 1 더하기 0 둘이 0 더하기 A의 1 A의 2, 1 더하기 0 0 더하기 A의 2 이렇게 해야 돼요. 단위행렬을 곱하면 원래 행렬 그대로예요. 근데 이걸 순서를 바꾸면 제가 곱할 때 이렇게 곱했을 때 A의 1을 더하기 0 A의 1 더하기 0 0 더하기 A의 2 0 더하기 A의 2 이렇게. 그럼 순서를 바꿔도 결과는 그대로죠. 2에다가 A를 곱해도 결과는 A가 나와요.
그래서 이 방위 행렬이라는 애의 특징은 곱해주는 행렬이 왼쪽에다 곱하나 오른쪽에다 곱하나 상관없이 반드시 그 행렬을 그대로 나오게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얘가 특별한 이유는 결국 같아지니까 교환법칙이 성립하게 되는 애 같은 경우. 그럼 이를 포함하고 이 방위 행렬을 포함하고 있는 연산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연산 법칙, 그 곱셈 공식과 같은 애들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A랑 E라는 행렬을 제곱하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행렬의 연산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따로 써주셔야 된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똑같다는 거 우리가 알았어. 근데 뭐라고 쓰냐면 2A2 이렇게 써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2제곱. 또 하나 A랑 E랑 곱하면 결과는 어차피 A가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2의 제곱도 마찬가지거든요. 2에다가 2를 곱하라는 얘기인데요. 2는 곱해지는 애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2라고 쓰셔도 돼요. 2는 몇 번을 곱해도 어차피 2예요. 1이랑 똑같죠. 1을 몇 번을 거듭째 곱해도 결과가 1이잖아요. 단위행렬 2도 마찬가지예요. 몇 번을 거듭째 곱해도 그 단위행렬이 그대로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곱해지는 결과를 똑같게 나오는 이 단위행렬 때문에 단위행렬을 포함하고 있는 연산을 할 때에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애들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곱셈 공식 중에도 이런 애들 있어요. 합차. 그럼 기존의 행렬 연산에서는요, 분배 법칙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a제곱과 마이너스 a 플러스 2a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 둘이 2a랑 a랑 결과가 같다는 걸 알고 있죠. 둘 다 a요. 마이너스 a 플러스 a니까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제곱. 뭐 2제곱은 그냥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곱셈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 합차 공식을 적용하는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가 나오는 식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위행렬이 나와 있을 때는 연산이 조금 편해요. 기존에 알고 있던 걸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곱셈의 성질을 이용해서 뒤에 나오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남은 행렬 연산 문제 5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10번 293페이지에 필수 10번 문제를 보시면 2a 플러스 b는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이면 a 플러스 2b는 4a 마이너스 0 마이너스 5라는 성분을 갖는 행렬이에요. 그랬을 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거든요. 일단 이 문제에서 이제 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익숙해서 얘를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를 이용해서 구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틀리는 거죠. 왜냐면 행렬은 기본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전개했을 때 이렇게 되면서 얘네들이 똑같은 행렬이 아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구하고 싶으면 a 따로 b 따로 구한 다음에 a제곱 값을 구하고 b제곱 값을 구한 후 둘이 빼는 두 행렬끼리 빼는 연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a랑 b를 구할 때 주어진 두 개의 힌트를 가지고 우리가 연립방정식 풀듯이 풀어볼 거예요. 지금 이제 2a 플러스 b랑 a 플러스 2b가 있으니까 위에 거에다 2배해서 빼도 되고요. 아래 거에 2배 한 다음에 빼도 되겠죠. 해보면 위에 거에 2배 할까요? 여기 전체에 2배. 그럼 실수배니까 여기가 똑같이 2배 해주시면 4a 플러스 2b라는 행렬을 4 마이너스 2 6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a 플러스 2b 행렬을 4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5라고 쳐놓고 둘 빼주는 거죠. 그럼 둘 빼주니까 3a라는 행렬이 둘이 빼주시면 0 0
6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네. 이제 A는 0, 0,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 이제 A 행렬 A 자리에 0, 0, 2,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이제 여기서 2B는 둘이 더해서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4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B라는 행렬은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행렬이 될 거예요. 우린 이제 A를 제곱하고 B를 제곱해서 둘이 빼는 연산을 해볼게요. A 제곱부터 구해보면 0, 0, 2 마이너스 1, 0, 0, 2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렇게 곱하자. 0, 0, 1행 1년은 0이고요. 1행 2년도 0이 되겠죠. 0에 마이너스 2, 0에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B제곱은 2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면 2, 4 더하기 1 해서 5 마이너스 2 플러스 2 0 마이너스 2 플러스 2 다시 0 플러스 1 플러스 3 5 이렇게 그래서 A제곱은 0, 0 마이너스 2 1이래요. B제곱은 5, 0, 0, 5래요. 둘이 빼는 걸 구하고 싶었던 거였죠. 둘이 빼주세요. 둘이 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결과는 빼니까 마이너스 5에 0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11번 문제는요. A라는 행렬이 1, 0, 마이너스 1, 1이라고 알려주고 얘를 거듭 제곱할 거예요. A를 여러 번,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n번을 곱했던 결과 1, 0, 마이너스 11이라는 행렬이 됐대요. 그럼 이 n값은 얼마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규칙성 찾기 문제죠. 이 규칙이 틀어질 때까지 직접 해보셔야 돼요. A의 제곱은 A 곱하기 A니까 1, 0, 마이너스 1, 1, 1, 0, 마이너스 1, 1 계산을 해보면 행 10 곱해서 1, 1 곱하니까 1이고요. 0 더해서 1, 0, 0 더해서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0, 1이니까 1 이렇게 되겠죠. 제곱했더니 1, 0, 마이너스 1이 됐어요. 세제곱은 여기다 A를 한 번 더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 0, 마이너스 2, 1에다가 1, 0,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곱해. 이렇게 곱해줬을 때 1, 1은 1, 0이니까 0, 0, 0이고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0에 1까지 해서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세제곱부터는 1, 0, 마이너스 3, 1이 나왔어요. 이 규칙을 찾아보면 여러분 1, 0, 1, 1, 0, 1은 공통이고요. 1제곱은 마이너스 2, 2제곱은 마이너스 2, 3제곱은 마이너스 3 순서로 가고 있거든요. 혹시나 싶으면 한 번 더 해보시면 돼요. 4제곱을 찾아보면 1, 0, 마이너스 3, 1과 1, 0, 마이너스 1을 곱해서 1, 1 곱해서 1 더하기 0 곱하기 1하면 마이너스 1하면 0이니까 1, 0, 0, 0이고요.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 0에 1 더하기 1. 이런 규칙대로라면 우경이 1, 0, 마이너스 10에 1이 나오는 상황은 A를 10제곱하면 나오겠다 할 수 있죠. 그래서 N 값은 10이 규칙성 찾기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12번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 이거 아까 10번 문제 나왔죠.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B랑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원래는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였어 결국. 그런데 12번 문제는 그 결과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됐대. 그 얘기는 이렇게 연산했더니 사라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B 플러스 BA가 0 되는 거니까 AB랑 BA랑 같다는 뜻이에요. AB랑 BA랑 같다는 의미는 교환 법칙이 성립했다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립한다의 의미는 말을 바꾸면 AB랑 BA가 서로 같아요. 교환 법칙이 성립했어요의 의미예요. 구하는 거예요. A랑 B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AB는
110과 AB 4, 1을 곱하니까 이렇게 행과 열을 곱해서 A 더하기 4 B 더하기 1 A 더하기 0 B 더하기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BA를 구하면 A, B, 4, 1에다가 1, 1, 0을 곱해서 행열을 구하면 A 더하기 B가 되겠고요. A 더하기 0이 되는 4 더하기 1이 돼서 5고요. 4 더하기 0이니까 4가 됩니다. 그럼 이 두 행렬이 서로 같아야 돼요. 그럼 비교해보시면 그냥 A가 5고 B가 4면 되죠. A 자리에 5 넣고 B 자리에 4를 집어 넣어주시면 둘이 완전히 같은 행렬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A는 5, B는 4. 이제 13번은요, 13번은 A랑 B랑 더하면 0행렬이고 곱하면 단위행렬이래요. A랑 B가 2차 정사각행렬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2차 정사각행렬로 이게 성립했을 때 이 식을 정리해서 문자를 A만 써서 행렬 A만 써서 표현해 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우린 B라는 행렬을 A라는 행렬로 바꿔야 되잖아요. 여기 첫 번째 식에서 B는 0행렬에서 행렬 A를 빼내는 거죠. 근데 0행렬에서 행렬 A를 빼면 0행렬은 어차피 모든 성분이 0이기 때문에 뺐을 때 그냥 마이너스 A랑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B라는 행렬 A의 마이너스 배 한 거랑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B 자리에 마이너스 A를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A 제곱이 단위 행렬이 나옵니다. 이거 되거든요. 이 얘기는 A의 제곱은 단위 행렬에 이제 실수에 마이너스 1 곱한 거 마이너스 2랑 같아져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A의 2023제곱은 A 제곱을 1011번 곱하고 다시 A를 한 번 더 곱하는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1을 홀수번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살아남겠죠? 그 2를 1011번 곱하는 애가 돼요. 근데 어차피 단위행렬은 1011번 곱해봤자 다시 단위행렬이 나온다고 했었죠. 여기에 A만 곱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이 B의 2023 제곱은 B가 마이너스 A니까요. 마이너스 A를 그래서 마이너스 A를 2023제곱하는 게 되고요. 얘도 마이너스로 홀수원 제곱하니까 마이너스가 살아남겠죠. 그럼 얘랑 플러스로 바뀌면서 A의 2023제곱하는 것과 같아져요. 그럼 A를 2023제곱하는 건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2배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는 여러분 얘가 마이너스 2고 A 2까지 곱하는 단위 행렬과 행렬 곱하면 그 행렬이 그대로 나오는 거라고 했죠. 얘는 마이너스 2 A가 되겠다.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로 14번 하나 해볼게요. 문제는 행렬 A가 0, 마이너스 1, 1, 0인 행렬이에요. 근데 얘가 앞에서 나왔던 건데 A를 거듭제곱, n번 거듭제곱 했을 때 그 결과가 단위 행렬이 되도록 하는 n값을 최소값으로 찾아라. 이게 규칙상 찾기 문제라고 했죠. 규칙이 보일 때까지 곱하셔야 돼요. A를 제곱해보면 0에 마이너스 1, 1, 0 0 마이너스 1, 0 행과 열을 곱해서 0 더하기 마이너스 0 더하기 0 0 더하기 0 마이너스 1 더하기 0 이렇게 돼요. 얘는 단위 행렬 2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 똑같죠? 여러분 얘를 세제곱해주시면 A의 마이너스 세제곱해주시면 A 제곱이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A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A가 나올 거고요. 4제곱
제곱해주시면 마이너스 2를 제곱하는 결과니까 2의 제곱이 되면서 당연히 2가 나오겠죠. 얘의 최소값은 4가 될 거예요. 여러분 얘는 이제 4번마다 똑같은 애가 반복되는 주기가 4인 행렬이 되겠죠. 그랬을 때 2번에서 a의 18제곱에다가 x, y 행렬을 곱했더니 그 결과가 1하고 2라네. x와 y 값은 얼마겠습니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a의 18제곱은요. 아까 여기서 4번마다 반복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18을 4로 나누시면 나머지가 2라서 a의 18제곱은 a의 제곱이랑 같은 결과가 돼요. a의 제곱은 마이너스 2였어요. 요거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x, y를 해줬더니 1, 2가 됐다. 단위 행렬. 그 행렬 그대로 나오면 했는데 마이너스 붙어 있잖아요. 그 얘는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1하고 2가 됐다.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행렬 연산까지 마무리해서 고등수학, 공통수학 1 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